안녕하십니까. 2월 13일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회유하고 협박해서 계엄을 탄핵으로 몰고 간 결정적인 증언이 어제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으로부터 나왔죠. 철저하게 계획된 시나리오에서 곽종근을 회유하고 비상계엄으로 내몰아갔는데, 민주당은 홍장원과 곽종근 투트랙으로 음모를 꾸몄던 것입니다. 이제 진짜 내란 세력이 어디인지 밝혀진 것입니다. 내란 세력이 소개의 목적을 달성했는데 곽종근이나 홍장원 밤잠 편하게 잘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대장동 의혹이 불거졌을 때 유동규 씨는 극단적 선택을 강요받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곽 전 사령관의 부하인 김현태 특임단장으로부터 확인한 내용을 어제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폭로를 했습니다. 내용은 이미 알려졌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게 이재명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성일종 의원에 따르면 김현태 특임단장은 민주당의 회유에 넘어가서 완전히 이용당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군병력을 투입했던 곽 전 사령관이 민주당 김병주, 박범계, 부성찬 이런 사람들에게 계속 1시간 반 넘게 시달리면서 회유를 당했고, 여기에 넘어간 곽 전 사령관이 민주당에서 시키는 대로 답변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곽종근의 발언 중 핵심 발언은 대통령이 본회의장문을 도끼로 부수더라도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모두 끄집어내라고 했다. 이게 지금 곽종근의 입에서 나온 핵심적인 발언이죠. 곽종근이 끄집어내라고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대상이 의원인지 인원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이 뒤바뀐 것도 가짜였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두 개일 수 없죠. 심지어 윤 대통령은 인원이나 끄집어내라 이런 말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곽종근의 이 같은 회유당한 진술은 12.3 비상계엄을 졸지에 국헌문란으로 몰아간 결정타가 됐는데, 민주당의 의도대로 지금 그렇게 몰아갔던 것입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내란이고 쿠데타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이 정도 폭로가 나왔으면 판이 뒤집어지고 김병주나 박범계 이런 사람들 모두 구속 수사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또 명색이 특수전 사령관이라는 작자가 협박과 회유에 넘어가서 거짓 진술을 줄줄이 늘어놓았는데, 곽종근은 그야말로 사형감입니다. 곽종근의 진술이 처음부터 굉장히 오락가락했는데 다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복귀해보면 김병주는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과거 자신이 데리고 있던 곽종근이 국회에 출동한 병력을 지휘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6일 자신의 유튜브에 출연시키기로 합니다. 김현태 특임단장에 따르면 유튜브 촬영에 앞선 12월 5일 항의 방문 형식으로 방문해서 곽종근을 위병소로 불러냈고, 질문과 답변을 미리 알려주면서 준비를 시켜서 이튿날 동영상을 촬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일 국회 국방위 정회 시간에 박범계와 부성찬 등이 1시간 30분여 동안 곽종근을 회유했고, 그 자리에서 변호사 조력 등으로 보호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 공익 제보자 추천도 해주겠다, 이런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박범계는 이 자리에서 곽종근에게 정답을 미리 연습을 시키고 다시 받아 적은 후 본인이 적은 그 문장을 그대로 하도록 강요를 했다는 것입니다. 곽종근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한심한 인간입니다. 말하자면 곽종근에게 답변을 연습시키면서 리허설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김현태 특임단장은 이미 군 검찰에도 이 같은 사실을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김현태 단장이 상관이 큰일 날 수도 있는데 거짓말을 일부러 꾸며서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겠죠. 도대체 이들은 국법을 얼마나 우습게 생각했으면 백주대낮에, 그것도 법무장관 출신인 사선 국회의원이 특수전 사령관을 회유해서 상임위에서 거짓말을 하도록 그렇게 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곽종근은 군인으로서 역적 모의에 활용당했으면서도 결국은 앞장선 꼴이 됐는데 정말로 사형감이 아닐까요? 나라를 지켜야 할 특수전 사령관이 오히려 국가 전복 세력과 손잡고 나라를 뒤엎고 있는 것입니다. 곽종근은 전임 사령관으로서 그 이전에 군인으로서 마지막 국가와 민족에 속죄할 수 있는 길이 딱 한 가지 남아 있습니다. 바로 모든 사실을 자백하고 원상태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자신을 따랐던 부하 군인들은 물론이고 국민들이나 또 가족들에게도 속죄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김병주나 박범계, 부성찬 이런 인간들이 어떻게 이런 무시무시한 짓거리를 생각을 하고 또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국법 질서를 우습게 생각하는 버릇,
누구와 많이 닮은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은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물불 안 가리죠. 그래서 아무렇지 않게 사법농단 행위도 저질러 왔습니다. 그런 조직적인 사법농단이 결국은 대통령 탄핵 심판으로까지 스며들었던 것입니다. 곽종근에 대한 회유 협박은 이재명의 과거 재판에서 반복되어 왔던 행동들입니다. 판사를 매수하고 증인을 회유해서 위정을 시키고 공갈 협박하는 수법이 그대로 재현됐던 것입니다. 이들이 곽종근을 회유하면서 협박만 했겠습니까? 좋은 세상 오면 함께 잘 살아보자 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자리가 언급됐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증인을 회유 협박하는 것은 이재명의 전공 분야죠. 위정교사 때도 그랬습니다. 심지어 고 김문기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때조차 고인의 유가족들에게 언론을 접촉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다고 가족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미 이런 사법농단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 돼버렸고 곽종근도 이 수법에 넘어간 것입니다.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게 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얼마나 간단히 가보았으면 사전에 질문과 답변을 해보는 그런 리허설까지 했겠습니까? 이는 그야말로 반헌법 행위이고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해야 됩니다. 이번에 탄핵 심판에서 12.3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조작해서 윤 대통령에게 뒤집어 씌운 것은 이재명이 과거 자신에게 제기됐던 혐의들을 덮어씌우면서 빠져나갔던 사법적 꼼수의 완벽한 복사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식 정치 공작의 전형인 것이죠. 대표적인 사례가 대장동 비리 의혹에서 유동규 씨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심지어 유동규 씨에게는 이재명의 최측근인 정진상이 죽으라는 암시까지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이재명 주변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던 사람들이 과연 본인 의지였을까? 그런 의혹들을 많은 사람들이 품고 있는 것입니다. 판사와 증인들은 회유 협박을 당하지 않았을까요? 어제 김연태 707 특임단장이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에게 털어놓은 사실은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반드시 검경에서 수사를 착수해야 됩니다.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 정도의 공작이 폭로됐으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도 당연히 중단돼야 됩니다. 탄핵 자체가 가짜 탄핵으로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탄핵 심판을 계속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이제 국민의힘으로 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때입니다. 김병주나 박범계가 이런 역할을 하면서 과연 이재명 수령에게 보고하지 않았을까요? 보고하지 않는 공작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재명에게 점수를 따르고 했던 행동들인데 보고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칭찬해 주시고 다음에 잘 되면 크게 한번 써먹어 주십시오. 뭐 이런 메시지를 당연히 전달하지 않았을까요? 결국 모든 원흉은 이재명인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곽종근의 신병을 아마 보호해야 될 것입니다. 곽종근의 입만 막아버리면 더 이상 아무 일도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두 눈 부릅뜨고 이재명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